사실 주린이들이 결국 하는 거는 그냥 월급 받은 거 좀 모아가지고 그냥 대형주 그냥 몇 개 이렇게 사두고 뭐 이런 게 네.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으로 그런 좀 부자 될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는 사실 부자 되기 어렵죠. 주식으로 부자가 된다는 거는 네. 주식 시장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바둑을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바둑을 그냥 슬슬 보다가 프로랑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절대 못 못 이기죠.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주식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누군가 수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주식은 이제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더욱 그런데 상승하면 상당 부분 다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시장도 결국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는 게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그렇게 많이 올랐지만 그 상승한 거 거의 대부분 다 네. 반납을 했는데 그럼 누군가는 큰 수익을 내고 위에서 팔았으면 반대로 그 판 거를 누군가는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산 사람은 당연히 큰 손실이 났을 거고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엔 모두가 수익 낼 수가 없고 소수의 스마트한 사람, 스마트 머니가 수익을 내고 다수의 일반 대중들은 손실이 나는데 직장인이 잠깐 책 보고 잠깐 유튜브 보고 그렇게 주식 투자해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주로 하는 실수가 있을까요? 그런 초보자들이? 초보자들이 이제 주로 하는 실수가 막 화랑이 됐을 때 막 좋다는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2차 전지 이런 거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2차 전지를 만약에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큰 손실이 났잖아요. 그럼 20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을 때 정말 많은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 사신 분들 또는 2021년 고점 부근에서 카카오 사신 분들이 지금 많이 몰려 있는데 정말 좋다는 얘기가 극대화 됐을 때 사면은 대부분 물리는 거죠. 뭐 조정이 올지 안 줄 모르겠지만 네. 공부해가지고 기다리고 다시 사라. 그쵸.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모두가 좋다고 하는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분명히 그런 시그널이 있거든요. 단기 고점 또는 중기 고점 가능성이 높은 시그널. 이런 걸 미리 공부하고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절대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전자, 막 9만 네. 전자에서 주식 사신 분들이 어쨌든 삼성전자가 매우 좋은 회사니까 네. 얘네들이 오래 갈 거라고 믿고 산 거잖아요. 근데 왜 주식은 그 빛을 못 보고 이렇게 막 꺾이는 거예요? 일단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상승 목표치를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그 상승 목표치만 알고 있었어도 물리지 않았는데 2021년 1월 11일 날 96,800원이 최고점인데 이때도 보시면 자, 이 단기 저점에서 올라간 폭이 이만큼이잖아요. 네. 그리고 조정을 거치고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네. 지나가고 나서 점을 알죠. 그러면 강하게 올라가면서 그러면 상승한 만큼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보면 이 상승 목표치를 넘어갔다가 거래가 터지고 긴 윗꼬리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상승 목표치를 채우고 또는 그 이상 갔다가 이렇게 아래 거래량 보시면 엄청난 거래가 터졌잖아요. 네. 거래가 터지면서 긴 윗꼬리가 나오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단기 고점입니다.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96,800원에서 51,80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때 5만원까지 가는 걸 미리 알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절대 알 수는 없지만 뭘 알 수 있냐면 차트 공부를 조금만 하면 이게 단기 고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보냐면 파동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그리고 반등을 하고 또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럼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죠. 또 저점이 낮아졌잖아요. 좀 더 큰 파동으로 보면 주봉으로 보시면 돼요. 하락하고 반등했는데 거의 횡보하다시피 했잖아요. 저점이 결국 팍 깨졌죠. 네. 그러면 이때는 단기 고점이라는 것만 아는데 하락하고 반등했는데 반등이 약하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내려간다. 그러면 중기 고점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펀더멘탈이 뭐 좋다는 얘기가 나오건 뭐하건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저점과 고점이, 그러니까 최바닥을 절대 잡을 수 없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고 이 최바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파동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서 사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조금 부족했던 거네요. 요때는 전고점을 살짝 넘어갔는데 넘어가자마자 바로 깨졌고 요 저항에서 이제 부딪혔는데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그냥 요 하락에 대한 그냥 반등이 나왔다가 바로 내려간 거죠. 네, 그래서 크게 하락, 반등, 하락 이렇게 3파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목표치도 상승한 만큼 상승한다 이런 목표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월봉으로 봤을 때 이만큼 하락했고 대략
그만큼 하락하고 나서 정확히 딱 그 자리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바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거기서 실제로 바닥을 만드는지를 보고 매수하는 거죠. 그게 약간 중기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중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있는 거죠. 거네요. 네,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만큼 또 다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게 저점이라는 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되지 않다. 그렇죠. 네. 51,800원이 바닥인데 이 바닥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코스피를 잠깐 볼게요. 9월 30일 날 저점이 있고 1월 달 저점이 있는데 일단 9월 30일 저점을 만들 때 여기 보시면 이 하락 폭이 이만큼이잖아요. 네. 그럼 얼추 보시면은 하락한 만큼 하락하고 거기 근처에서 단기 저점이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서 상승이 되게 가파르게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바닥에서 천양봉 자리에서 단기 바닥을 만든 천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도 세게 올라갔고 눌렸는데 그 양봉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그 천양봉 자리가 중요한 지지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무조건 지지된다가 아니라 거기서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월 초에 아랫꼬리가 달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네. 하락하다가 네. 저점 매수가 들어온 게 확인됐고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여긴 이평선이 없지만 5일선 회복하는 것도 확인됐고 그럼 여기가 단기 저점이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이때 삼성전자를 보면 지수와 삼성전자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요. 그러니까 위에가 코스피 지수고 밑에가 삼성전자인데 네. 이때 보시면 위에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할 때 그때 가장 세게 올랐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고점 찍고 하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강력한 상승이 나온 거죠. 아, 이번에. 네, 1월 달에. 1월 달에.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강력한 상승이 나온 게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그 저점을 지키면서 올라간 거죠, 일단. 그리고 나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강했다는 게 지수는 고점을 넘기지 못했죠.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고점을 넘겼습니다. 넘겼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지수가 전고점을 높인 게 이날이죠. 네. 4월 10일 이날인데 삼성전자는 여기 4월 7일 날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죠. 하루 먼저 나왔고 그 다음 가장 최근에 보면은 지수는 전고점을 넘기지 못했는데 삼성전자는 요날 5월 19일 날 먼저 넘겼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라는 게 여기서 또 확인이 된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좀 됐으니까. 네. 고점 물린 분들은 조금 기다리면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보다 강하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당분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형주 쪽에서 주도주라는 거죠. 당분간은 이 주도주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SK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요거를 밑에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지수가 네. 여기서 전저점을 지키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네. 그러니까 단기 하락이 이렇게 나오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됐잖아요. 네. 그때 대형주 중에서 시총 상위권 대형주 중에서 가장 셌던 게 SK 하이닉스였어요. 요 구간. 그러니까 지수가 저점 찍고 올라갈 때 제일 셌던 거죠.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이전에는 1년 이상 시장보다 약한 종목이었어요. 시장보다 강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근데 요 구간에서 시장보다 강한 대형주 중에서 시총상위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고 그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졌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서 요 상승에 대한 조정을 이제는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이 상승에 대한 어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노려야 되는 거죠. 주도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상승 한파동이 나왔을 때는 그 상승 한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노리면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SK하이닉스는 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이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노려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갖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야겠네요. 기다리는 게 유리한 건 맞죠. 네. 아까 잠깐 우리 얘기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그 카카오랑 네이버도 있잖아요. 네. 아마 뭐 누구나 아는 주식일 것 같은데 네. 이 주식들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는 지난주부터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한 주식, 주도주가 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는 완전 소외주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완전 소외주고 아마 오랫동안 주도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얘는
횡보했죠. 네. 횡보하고 약간 밀렸죠. 오히려 약간 떨어진 그쵸. 약간 떨어졌잖아요. 이거 올라갈 때. 그러면 네. 이건 뭐예요? 소외주인 거죠. 음. 소외주인 거고 빠질 때도 같이 빠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척 해놓고 또 빠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소외주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소외주고 소외주는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가는 종목 중에서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은 종목을 찾아서 하는 분들 저평가되어 있는 걸 찾아서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저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쪽이랑은 상관없고 그래서 단기 성향인 사람은 안 움직인 소외되어 있는 거를 사서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니고 단기 투자는 주도주가 된 걸 확인하고 그 다음 사는 거죠.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카카오는 지금 소외주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되는 주식이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네. 카카오의 주봉 차트를 볼게요. 자, 카카오가 네.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로 500% 이상 올랐습니다. 대형주가 500%면 엄청난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진짜. 네. 근데 이 500% 올라갈 때 이 마지막에는 보통 어떤 게 발생하냐면 그 전에 카카오뱅크부터 시작해서 카카오게임, 카카오페이 이런 거 막 상장하고 카카오가 계속 확장을 하고 고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을 1년, 2년, 3년 앞으로 성장할 거를 다 땡겨서 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럼 500% 갔던 주식이 이렇게 상승폭을 4분의 3 이상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죽은 겁니다. 시세가 이렇게 크게 분출하고 죽었어요. 네. 딱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카카오가 어떤 우리나라에서 무한 확장을 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 막 확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장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그 이상의 성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주가가 그 이상 가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는 그쵸.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국내 시장이 포화됐으니까 글로벌하게 나가야 되는데 카카오가 글로벌하게 확장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 죽은 주식이고 그런 성장 모멘텀이 지금 적잖아요. 네. 대형주가 특히 큰 시세를 내고 죽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데 다시 이 회복을 하는데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미포조선이 과거에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고성장하면서 조선주 이렇게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죽었잖아요. 네. 이 고점이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묘하네요.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만 회복을 네.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시세를 내고 죽었는데 그때만큼의 성장 모멘텀이 없다면은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만 그 큰 하락에 대비해서 상승은 나오지만 이걸 회복하기는 요원하고 이 시장 대비 강한 주도주로서의 움직일 확률이 극히 낮다는 거죠. 많이 빠져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옛날만큼. 굳이, 그쵸. 네. 이걸 가기가 어렵다. 굳이 선택할 필요가 굳이 없다.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력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면 최근에 또 이렇게 핫했던 네. 에코프로비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대장이 에코프로였고요. 그 다음 네. 에코프로비엠이 뒤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대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가 이제 10만 원에서 80만 원 갔으니까 700% 올라간 거죠. 네. 상승이 볼 때마다 눈이 네.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 700%가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보통 평균적인 그러니까 아까 카카오가 한 1년 반 동안 500% 갔거든요. 네. 뭐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승률인데 이렇게 한 두 달 남짓에 700% 갔다는 거는 거의 테마주 성격에 가까운 거죠. 지금 이제 에코프로는 아직 중기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중기 추세는 살아 있는데 중요한 게 상승이 쭉 나오다가 가파라지면 점점 경고가 되는 거고 가파라진 다음에 거래가 터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삼성전자도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쭉 상승하다가 가파라지면 조심해야 되는데 거래가 터지고 긴 윗꼬리가 나오거나 여기는 긴 윗꼬리가 없고 그냥 장대 음봉이 나왔죠. 거래가 터지면서 네. 쭉 상승하다가 가파라지면 일단 경고. 경고입니다. 근데 거기서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대비를 하고 있어야죠. 이러다가 온다. 이러다가 네. 긴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 네. 크게 나오면 단기 고점이다.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같이 팔아야 되는 거고 그 메이저가 파는 거니까 같이 팔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확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왔을 때 그 긴 윗꼬리가 저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저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날 쭉 올라가서 끝난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올라가다가 다시 밀리면서 끝났잖아요. 딱 저항 부딪히면서 그쵸. 했네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날도 올라가다 부딪혔죠. 그러면 이게 두 번 부딪히면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어떤 저항 영역인데 두 번 긴 윗꼬리를 두 번 달면 단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5일선 이탈을 되면 확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두 번 긴 윗꼬리를 달면서 굉장히 고점일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장대 음봉 나면서 오일선이 깨졌을 때도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게 중기 추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게 상승 추세로 복귀하려면 어디가 회복돼야 되냐면 일단 저점이 깨지면 안 됩니다. 약 50만 원 요 저점이 깨지면 추세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 하락 각도가 굉장히 가파른 편이죠. 네. 요 상승은 요렇게 나왔죠. 네. 그러면 일수를 보세요. 하락 일수가 대략 한 10일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락 일수와 상승 일수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하락은 이렇게 강하고 상승은 요만큼밖에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해졌다. 그러니까 지수랑 비교해보면 또 명백한데 코스닥 종목이니까 코스닥 지수랑 비교를 해볼게요. 네. 얘가 올라갈 때 코스닥을 땡겨서 올라간 거거든요. 얘가 올라가면서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코스닥을 이만큼 땡기면서 지수를. 올라간 거죠. 지수를 네. 땡긴 거죠. 지수가 여기 완만하게 빠질 때 세게 빠졌죠. 그러네요. 그리고 지수가 여기 코스닥 지수가 좀 비교적 이만큼 올라갔는데 얘는 올라가다 말았잖아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네. 네, 적게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2차전지 소재,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캠, 뭐 이런 쪽, LNF 이쪽 다 마찬가지거든요. 힘이 약해졌다. 지수 대비 힘이 약해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량을 항상 보셔야 되는데 쉴 때는 거래량이 작죠. 네. 올라갈 때 양봉이 거래량이 빵 늘었죠. 그리고 여기서 쉬었잖아요. 음봉이 네. 쉬고 쉴 때 거래량이 줄었죠. 네. 근데 올라갈 때 거래량이 빵 늘었죠. 이거 좋은 거예요.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고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여기 올라갈 때 거래가 안 붙었죠. 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PM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하락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올라갔고 네. 그러니까 하락의 힘이 크고 상승의 힘이 약한 건데 거래량 보시면 이 앞에 올라갈 때 분명히 거래량이 빡 증가하는 게 나타나는데 여기는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네요. 경고신한 거죠. 중기 추세가 훼손되진 않았지만 항상 목표치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락한 만큼 하락하거나 상승한 만큼 상승하거나. 그럼 여기서 요만큼 하락을 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하락하긴 했는데 얼추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단기 저점이 나왔어요. 네. 이 자리가 하락한 만큼 하락한 자리면서 저항받고 저항받았잖아요. 네. 돌파하고 나서는 지지받고 지지받았잖아요. 네. 그럼 하락한 만큼 하락해서 여기서는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데 또 저항받던 자리는 지지와 저항 습성상 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기서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수익을 분명히 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하락은 강하고 상승은 약하고 코스닥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도 상대강도가 약하고 거래량도 약하다. 중기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앞에서 상승과 지금 상승은 명확히 차이가 있고 21선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살짝 깼거든요. 그러면 상승 추세가 유지되려면 21선 위에서 놀아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 거래가 확실히 터져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스권으로 움직이거나 최악의 경우 이제 이 저점이 깨지면 이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는 거죠. 이 저점이 깨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 저 저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는 좀 잘 유심히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접점이 굉장히 많은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 여러 번 부딪히고 진짜 신기하다. 지지가 여러 번 되고 여기서 지지되고 딱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여기를 내려왔을 때 거기가 지지가 되어야만 얘는 그나마 상승이 되는 건데 거기가 살아있는. 그렇죠. 살아있는 시세가 살아있는 게 되는 거죠. 거기를 깬다는 건 시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이 자리 그리고 에코프로 이 자리 여기가 깨지면 절대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소외주가 될 수도 그렇죠. 소외주가 되는 거죠. 지금 벌써 거래량이 확실히 줄었고 네. 좀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소외주가 될 가능성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건데 거기마저 깨버리면 한동안 소외주가 되는 거죠. 도장 찍는 거네요, 진짜. 그쵸.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그렇죠. 이상. 한동안은 계속 소외주가 되는 거죠. 그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잖아요. 네. 여기가요. 그러면 거래 터진 장대 양봉은 항상 중요합니다. 여기도 장대 양봉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도 거래가 어쨌든 줄었다가 터졌잖아요. 네. 그럼 거기도 중요해요. 근데 그 양봉 위에서 놀면은 그래도 추세가 힘이 살아있구나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양봉의 하단이 거의 비슷한 자리잖아요. 근데 네. 거기를 깼잖아요. 그리고 네. 회복 못했죠. 저항이 됐죠. 그 근처가.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대략 21선, 지금 현재 21선 위치인데,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강하게 회복해야 그나마 이쪽이 좀 많이 열리는 상방이 거고. 열려 있는 그쵸. 다고 봐야 되네요. 여기서 계속 부딪히면은 박스로 가거나 여기 저점이 깨지면 내려가거나. 하락으로 가거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를 체크해 놓고 지지가 되는지 저항이 되는지 돌파가 되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실 얘가 내년, 내후년 계속 성장을 할지라도 펀더멘탈은 장기적으로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사실 4월 11일 날
에코프로의 펀더멘탈이나 사실 뭐 3월 초에 에코프로의 펀더멘탈이나 비슷하죠. 지금의 사실. 에코프로의 네. 펀더멘탈이나 비슷하잖아요. 네, 큰 차이는 없죠. 그렇죠. 사실. 큰 차이는 없잖아요. 네. 사람들의 심리가 바뀐 거고 수급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할 때 심리와 수급을 확인할 때 중요한 자리를 체크해 놓고 네. 지지가 되느냐 깨지느냐 저항을 받느냐 돌파하느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너무 재밌습니다, 대표님 지금. 네. 어, 다행이네요.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네. 보시면 좋겠네요. 2차 전지 외에도 저희 한번 엔터주 얘기 한번 네. 해보고 싶은데 4대 엔터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JYP, YG, 그쵸. S&P, 키트 네. 이런 주식들은 대장이 YG 엔터고 네. 보시면은 그 전날 12일 금요일 전날 11일 날 아마 실적 발표를 했을 거고 장 끝나고 그러면서 그날 시간 외에서 급등하고 다음날 금요일 날 급등했거든요. 네. 이날이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거래가 터졌죠. 항상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날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거래 대금이 3,300억 터졌고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눈에 띄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주식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이날의 최고의 핫 종목인 거고 양봉이 살아있으면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저점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돌파하면 그러면 상승의 횡보 조정이고 돌파하면 새로운 상승 추세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저만큼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반드시 이만큼은 아니어도 어쨌든 네. 단기 상승이 좀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가 깨지느냐 또는 여기를 돌파하느냐를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엔터주 중에 대장이 YG 엔터고 네. 2등주는 JYP입니다. JYP 엔터는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1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고 그럼 얘는 여기가 지켜지면 다시 고점을 한번 테스트해보러 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저항받고 이렇게 빠지면 다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2등주가 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하이브가 3등주가 되는데 미리 올랐고 사실 여기 4월 달에 미리 올랐고 올라가다가 이제 윗꼬리 만들고 음봉이 나오면서 깨졌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저항 영역이 되는 거고 네. 거기서 부딪히고 5일선이 깨지면서 21선까지 깨졌어요. 고점이 살짝 낮아지고 저점도 살짝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지금 진행 중이고 엔터주를 매수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엔터주가 상승이 세게 나왔고 지금 조정이 최근에 조금 약간 나온 상태죠. 네. 엔터주를 공략한다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1등인 YG 엔터를 계속 노려봐야 되는 겁니다. 1등인 YG 엔터를 지지시 매수하거나 아니면 매물소화하고 매물소화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윗골을 만들고 다음날 음봉이 나왔다는 건 거기서 누군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매도를 했기 때문에 빠졌는데 다시 올라왔고 또 윗골을 만들고 음봉이 나면서 빠졌잖아요. 매물이 출회돼서 빠졌는데 저점을 깨지 않고 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저점을 지키고 있다는 건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다른 종목은 예를 들어서 JYP는 이렇게 살짝 저점이 깨졌죠. 네. 네. 하이브도 더 내려갔고. 저점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단기 하락이 분명히 세게 좀 나왔습니다. 네. 근데 YG만 YG는 계속 지켜지고 있어요. 이거는 빠질 때마다 누군가 사고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저점이 지켜지면서 고점을 딱 돌파하면 새로운 한 번의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저점을 지키는 모습이 나올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저점이 지켜지면서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때 매수하거나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지면 어쨌든 이게 신고가거든요. 네. 신고가하면서 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됐어요. 주도 섹터가 된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점이 깨지면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건데 그 조정이 일정 부분 나왔을 때 적극 매수를 노려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네. 에코프로, 뭐 엔터까지 네. 쭉 이렇게 많이 훑었는데 만약에 시청자분들께 네. 주목해야 될 주식 네. 한 3가지 정도 추천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SK 하이닉스가 대형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니까 대형주 중에서 가장 여기서 세게 올랐다 지난주에 그러면서 5일선 이 조정이 이틀 나왔어요. 2박 3일 조정 나왔거든요. 네. 올라가다 윗골이 달고 그 다음날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 빠지다가 올라왔잖아요. 네. 조정이 어쨌든 2박 3일 나왔는데 5일선과 과거에 이제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보시면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거기 저항이 지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5일선을 안 깨고 이렇게 상승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센 힘이 작용했다는 거고 그러면 주도 섹터가 지금 단기적으로 됐는데 주도 섹터가 되면서 세게 올라간 종목은 이게 하나의 큰 상승 파동이고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하면 수익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SK 대형주 쪽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거 네. 이게 베스트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 엔터주도 역시 주도 섹터가 된 상태에서 YG 엔터가 대장인데 네. 사실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 능력이 있어야 이제 접근이 가능할 거고, 네. 요 상승에 대한 어떤 조정 파동이 나왔을 때 접근하면 또 괜찮은 매수 후보가 될 확률이 높죠.